부산 시민 최태경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제정신 박힌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하지 않을까, 우리 그런 기대 했었죠. 국민의힘에 있는 인간분들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이 까딱까딱해서 탄핵의 절벽에서 막 떨어질 때 떨어지는 윤석열을 보고 침을 뱉고 욕을 할 그런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야권들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설득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년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조언을 구하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힘을 냅시다. 앞으로 갑시다. 부산 시민 여러분, 깨어있는 부산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처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민주당과 같이 했어요. 아, 예. 자, 우리 그 부산 그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장이신 최태경 중앙당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영상은 뭐 언제적 영상입니까? 제 영상은 지난주 최근 토요일, 영상이네요. 네. 지난주 토요일 최근 영상입니다. 연설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서면에 촛불행진 우리 민주당이 합류해서 네네. 같이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평소 모이는 인원보다 한 7배, 8배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민주당 시당이 다 결합해서 네. 촛불행진을 모처럼 서면에서 크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 소개 다시 하면 안 됩니까? 네, 소개하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당위원장 후보 기호 3번 최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지금 부산시당위원장에 출마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식 등록하고 네네. 기호 배정까지 끝났습니다. 아, 지금 선거는 언제 합니까? 선거는 부산은 7월 27일 날 합니다.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엑스코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저기 투표 방식은 당원 80%, 당은 80%, 대의원 20%. 대의원 20%. 그래도 아직도 이제 대의원 비중이 남아 있네요. 이렇게 바꾸는데 네. 제가 정치혁신위원 하면서 네네. 많이 기여했습니다. 야, 아이고, 네, 큰일 하셨습니다. 부산에는 당원이 권리당원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숫자? 부산은 지금 당비를 한 번 정도 낸 당원은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투표권은 6개월 이상 네. 당비를 납부한 분들만 투표권을 주니까 3만 1,000명, 3만 1,00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적지는 않네요. 네. 부산 인구가 330만이 이제 무너졌거든요. 328만 정도 되는데 네네. 우리 당원이 한 3만 3천 명. 당비 한 번 이상 낸 당원은 한 1%네, 그럼. 예, 4만 명 입력하니까 이제 1%는 넘어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또 이게 또 재밌는 이야기가 부산시당위원장 선거는 선호투표제로 한다라고. 예. 오호. 아니 제일 간단한 건 종다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4명이 경선하는데 종다수로 하면 1등이 50을 받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아, 과반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이제 선호투표제를 그래서 했네요. 좀 가반을 만드는 네. 그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 끝에 나왔던 것 같고요. 선호투표는 그러면 1차 선호만 합니까? 2차 선호, 3차 선호까지? 2차, 3차, 4차까지 다 찍어야지 아마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50%를 넘을 때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50%를 넘을 때까지. 그러면 아니면 1차, 4차, 4차까지 다 애초에 다 해버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투표에서 1차에서 가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은 2차까지 가고. 네, 4등 후보의 네. 2순위 표부터. 2순위 표 가고. 아.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게 이게 옛날 이제 저기 노무현 이인재 경선할 때 방식입니다, 이게. 그랬었죠, 우리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있던 제도고요. 새로 창안한 건 아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차라리 결선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선호투표를 더 좋아합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좀 우리 당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그게 힘들었던 이유가 그러면 요번에 우리 당원들이 3일 동안 투표를 합니다. 네. 온라인 투표, 네, ARS 네, 네. 투표. 그 3일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날짜를 다시 잡고 반복해야 네. 되는데 그러면 투표율이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나는 부산시당위원장 투표했는데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한 당원의 마음을 반영하기 오히려 힘들다, 결선투표는. 그래서 그나마 50% 이상 당선자를 지지받은 당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호투표가 오히려 더 강합니다. 선호투표가 훨씬 더 앞서간 제도입니다. 이 그렇게 결선투표 보세요. 제도는 행정적으로 이제 불편함이 있고 한 번 더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또 결선투표 과정에서의 후보들 간의 야합이라든가 담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갈등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있죠. 예, 네. 다만 이제 선호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호투표를 할 수 있는
전자투표가 존재해야 된다는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투표 기기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맞습니다. 안정성도 행정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반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호투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네. 당직 생활을 오래 하셔서 역시 정통하십니다. 아니 제가 이 투표 기계, 예. 전자투표 기기 그다음에 행정망 그 담당자였습니다. 아, 오랫동안. 그랬습니까? 네. 예. 네. 이렇게 훌륭한 분은.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요즘 저기 정당 하시는 분들 이런 걸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는 이런 거 다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네. 자, 부산시당장 이당 위원장을 출마하신 이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얼마 전까지 사실은 중앙당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변인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방송국에서 또 공중파에서 섭외도 들어오고 네네. 뭐 KBS, MBC 한 군데 지금 출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네네. 중앙당 대변인 하는 것이 저를 더 많이 알리고 네네. 훨씬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제가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네네. 부산 시당위원장에 이제 출마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부산 시당위원장이 마치 중앙당 대변인보다 더 큰 떡이고 더 달콤한 꿀이고 해서 제가 그렇게 욕심을 내서 시당위원장에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서 정치를 하고 부산의 지역구를 둔 정치인으로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서 부산 민주당이 부산에서 네네. 다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이번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언제 있을지 모를 대통령 선거 이때 정말 우리 부산 민주당이 이제 한 50% 시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네. 지난 총선 4월 총선이 45.14% 받았습니다. 45.14%를 받고 18석 중에 한 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건 너무 뼈아프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48, 9, 50이 돼버리면 이제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우리 민주당의 주체적 역량을 50%로 만들자. 네네. 그리고 45에서 50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번 지방 대선에서 48, 9까지만 되더라도 그죠? 네. 대선 압승에는 기할 수 있겠다. 그런 제가 고뇌 끝에 제가 이번 총선에서 원외 후보 중에 득표율이 제가 제일 높았습니다. 48% 가까이 받았어요. 48%하고 떨어졌어요? 47.7 받았어요. 이야, 억울하겠다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선거 전략 전술에 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산 민주당 이기는 길로 꼭 인도하고 싶어서 제가 이끌고 싶고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만들고 싶어서 이제 대변인직을 과감하게 사퇴하고 출마하게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사실 총선 때 제 지역구에서 저는 낙선하고 부산 선거는 어느 정도 실패했지만 제 업무는 저는 완수했습니다. 제가 총선 전에 총선 기획단 위원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총선의 전략 전술 그리고 기조를 같이 잡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제 업무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낙선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 제가 여쭙고 싶어요.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민주당하고 조국당의 비례득표율을 따지면은 국민의힘보다 이긴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지역구에는 안 됐는가? 몇 군데 안 됐습니다. 네. 아니 후보마다 다릅니다. 후보마다 다르다. 민주당하고 조국신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본인이 득표를 더 한 지역도 있고, 다한 지역도 있고. 예. 네. 네. 그것보다 못한 지역도 있고. 예를 들자면은 저는 뭐 더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사상, 예. 뭐 북강서 이런 쪽들 이른바 이제 민주당 밭이 좋은 곳 아닙니까? 예, 예. 사하도 그렇고 예, 예. 그런 곳들에 보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를 합치면은 국민의힘보다 앞섰어요. 예, 예. 근데 후보는 많이 져버렸어. 예. 이런 경우에 후보 공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4.6% 차이로 졌고요. 2.4% 더 받아서 50을 넘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혁신당과 민주당 합친 정당 대표보다 더 받았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4.6 차이 나는데 11%, 10% 이렇게 차이 나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건 그분들 그걸 생각해서 프라이버시 생각해서 말은 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자기 성찰, 내가 인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우리 정당 지지율보다 못 받았는데 네네. 그럼 자기 반성이 좀 먼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런데 남 탓하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부족했다. 또 좀 더 가볼게요. 이게 왜냐면은 온라인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수준 떨어지는 논란이기도 한데 조국 때문에 졌다. 부산에서 한석밖에 못 얻은 거는 문재인 때문에 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항상 정치는 균형 있게 현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적인 게 중요하고요. 저는 조국 때문에 마지막에는 좀 빠졌다 생각해요. 네네. 근데 더 솔직히 말할까요? 초반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 우리 바람이 불었다 집행에 어쨌든. 성산이 있다 보고 결집하는데 효과가 났습니다. 초반에 플러스, 끝에 200석 반응하면서 조금 마이너스 된 거. 네. 합치면 네. 조국 대표 때문에 부산 선거가 방해가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최소한 잘하신 것도 있으니까 네네. 원망할 정도로 방해된 건 아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어쨌든 됐다. 플러스였다 조금이라도.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존재했다. 균등하다. 자, 그럼 또 저 막 던질게요. 예. 이재성 후보 공천 잘했다 못했다. 그건 경제 후보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직접. 경제 후보입니까? 아니 예, 그 당시 부산시의 총선의 공천. 사실은 요번에 저는 총선기획단 일원이었기 때문에 네네. 선숙 최고위원도 신경 썼겠지만 저도 부산에 전국적인 명망성이 있는 강력한 후보를 좀 모시고 오고 싶었습니다. 부산이 인물 경쟁적으로 네네. 18 지금 후보가 상당히 구청장 출신도 있고 훌륭하지만 전국적인 인물이 한 분 오면 좀 네. 불이 붙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고위원 나와오신 전현희 의원님 같은 분도 네네네.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대레사여고 출신. 네. 센터가 꼬셨고 지금 최고위원 선거하는 중에 저 만났는데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못했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하고 네네네. 앞으로 열심히 돕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입인재 진용이 이재성 후보가 온 게 잘하고 잘못하고보다는 네. 좀 더 전국적인 인물이 한 번 더 왔으면 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재성 후보를 떠나서 우리 네. 부산 총선 후보들은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득표율이 부산 평균보다 떨어지면 좀 자기 성찰을 좀 우선 먼저 좀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게 본인이 부산 평균보다도 못 받았는데 자꾸 부산 시당 탓하고 중앙당 탓하면 사실은 참 같은 후보자도 직접 지적하기는 힘들지만 네네네. 명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성찰, 자기 부족한 것도 보고 또 우리 당연히 부산 민주당이 잘못했고 부족했던 것도 네네. 같이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균형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중앙당에서 이번에 전략공천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민주성이 왜곡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지만 전략공천을 할 때, 인재영입할 때 부족한 영남에 강력한 후보를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쭉 부족했던 거 아닌가. 대표님 어서 노력하시고 지원 유세도 2분이 나오셨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시당 위원장이 혹시나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네. 저는 이번 총선에 이제 선거가 놓으니까 과거에는 우리 회의 안에서 있었던 일 애지간하면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부산 시당위원장에 출마했기 때문에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진실에 입각한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공천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표 공천혁신. 현역 의원들은 무조건 경선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 당을 배신했던 많은 현역 의원들이 시민들과의 경선에서 탈락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화선이 됐던 게 기억하시죠? 하위 10% 국회의원 평가자들 네네네네. 감사합률을 30%로 확대했습니다. 네네. 원래는 20%였는데 30%로 확대됐는데 그걸 총선 기획단에서 했습니다. 그 총선 기획단에서 30% 늘리는데 제일 앞장서서 명밀하게 주장해서 간철시킨 사람이 저 최태경입니다. 네네. 국회의원님들은 좀 머뭇거리던데 제가 친한 국회의원도 있긴 있지만 저는 원외인데 물불 가릴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통과시켰고요.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굴 배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경선을 한다면 그 자체가 20% 정도의 이득을 보고 경선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를 준다면 30%는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총선이 다가올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하위 10% 빠진 포함된 사람들이 스스로 막 폭탄을 자폭하고 도망가고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갈이 되는데 현역 물갈이 되는데 역할을 제가 실제로 많이 했고 제가 이번에 변화되는 당헌 주권 정당의 주요한 내용을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네네. 같이 협의하고 논의했던 정치혁신위원회였습니다. 네네.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당이 어떻게 주권 정당, 당헌 주권 정당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동부터 총론까지 많이 고민하고 많이 토론했기 때문에 부산 민주당을 그런 정당으로 당헌 주권 정당을 꼭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만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것이 민주적으로 옳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당헌 주권 정당이 더 경쟁력 있고 더 강한 정당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이 지금 한 200만 명 되는데요. 200만 명이 대상화되고 한 번씩 필요할 때 뭐 선거 때 투표나 해주고 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일상적인 당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온라인 투표로 자기 정책적 입장을 표현하고 이런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면 훨씬 선거 때도 열심히 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 당은 훨씬 더 선전하고 우리 당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훨씬 좋은 홍보가로서의 주변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해요. 네, 네.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정당은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당헌 주권 정당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당헌 주권 정당의 밑그림을 제가 그렸기 때문에 부산시당위원장이 돼서 현실에서 꼭 한번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 시도당이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는 이제 시도당 책임입니다. 예. 시도당의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아픈 거 하나 지적하고 앞으로 전망도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부산에 비례민주당 시의원이 있습니다. 예, 예. 이분이 엑스포 관련 민주당에 추진하기는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 예. 이분이 어떻게 비례대표 시의원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저런 행태를 보인다면 어떻게 징계라든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뼈아픈 질문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당헌 당규상에 네. 시도의원 비례는 네네. 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원당규 문제네요. 예, 한 30여 분 정도가 사실은 결정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이것이 대중적으로 공모되고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시의원 비례 후보 신청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중앙당 국회의원 비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워낙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데 시도의원 비례 후보 선정은 이게 지원자 자체가 폭넓지가 않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 근데 뭐 지원할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정당 활동 하던 분들이 하시면은 서로 다 아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이 경우도 좀 뭐 과잉해서 쓸데없이 영입한 케이스인가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는 3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결정 상고했기 네네. 때문에 그 자체가 좀 많이 폐쇄적이었죠. 그럼 위원장님은 만약에 위원장이 되신다면은 이걸 뭐 당원 투표라든가 공개된 형태로 비례 추천을 하실 생각인가요? 제가 1호 공약으로 지금 제시한 게 네. 부산시의원 비례 후보 네. 전 당헌 투표로 결정할 겁니다. 부산시 전당원 투표를 네. 결정한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네. 거기 합당합니다. 이게 뭐 구청장이나 지역구 구의원은 그 지역구의 투표하잖아요. 당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산시의원은 지역구가 없잖아. 시의원 비례는 네.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시의원은 그저 그 지역의 당원들이 투표하고 하면 되는데 비례는 부산 전역을 지역구로 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민주당 당원 전체가 직접 투표로 선정할 때가 됐다 이제는. 네. 충분히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당헌 당규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환급해서 국회의원 비례도 전당원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다음 총선 정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은밀한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 그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 후보를 선출하면 헌법 8조 2항 위반이 됩니다.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선관위라든가 헌법에서 봐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사실 헌법 위반 사항일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에는 국회의원 비례도 당원들이 투표해야 된다 보고요. 다만 너무 네. 지원자가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선별. 그렇죠. 선별하는 과정은 자금은 있어야죠.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뭐 이 말로 이제 수기 민주주의, 또 시민 민주주의 기능도 존재하는 거죠. 전에 보니까 우리 박진경 그 교수님 저하고 그 부분에서 생각이 많이 비슷하시더라고요. 아니, 전에 다른 데서 그런 말씀하신 비슷한 게 아니라 이게 원칙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의 근데 원칙 수준의 원칙이 이야기를 잘 하는데 안 안 지켜지죠. 지켜지고 있는 네, 면이 네,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자, 또 이제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전략적인 문제에서 부산시장을 우리가 2018년에 한번 먹었습니다. 예. 근데 뺏겼는데 다시 찾아오기가 참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저기 일단 우리 부산 당한 분들은 꼭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2018년에 우리가 부산시장 선거를 승리했습니다. 28년 만에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최초죠, 네. 부산시장을 안겨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부산 시민한테 감사해요. 구청장 정도 우리한테 준 게 아니고 부산시장을 줬잖아요. 그런데 참 돌이켜보면 부끄럽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후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비선에서 후보를 그 당시에 밀었죠, 그죠? 뭐 그분한테 지금 혼나지 오죠. 김영춘 장관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생활 깨끗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인위적으로 저는 못 나오게 했다고 봅니다. 예. 압력 걸려서 못 나오게 하고 그 문제 일으키는 오 시장을 네. 경선 없이 단수 공천했습니다. 네.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너무 지금 또 후회되는 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 가서 본치고 싶어요. 김영춘 그때 장관님이 2018년에 김영춘 장관이 나갔으면 무조건 당선이 됐죠. 예. 그리고 사고도 안 났겠죠, 그죠? 그 당선은 오거돈이 나가도 되고 김영춘이 나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김영춘 시장님 만약에 장관이 그때 부산시장이 됐으면 2018년에 2022년까지 얼마나 시장직을 잘 수행했겠습니까? 제가 그 여론조사를 돌려서 들고 있었는데 예, 예. 제가 그때 오픈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실무자였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뼈아픈 거예요. 그런데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28년 만에 부산시장직을 민주당에게 줬어요. 큰 마음 먹고. 네, 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그런 엄청난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거돈을 내세웠던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오거돈 시장은 그 뒤에도 부산시의회에 가서 막 졸고 회의 중에 졸기만 하고 업무도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세운 사람이면 그냥 그 사람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잘 관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배우에서 하려고 했으면. 근데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큰 사고까지 났잖아요. 그래 놓고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반성한다,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이제 부산 민주당이 거기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정말 무너졌던 거고 그 결과가 재밌었던 게 2022년 대선 때 나타났어요. 울산하고 경남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보다 지지율이 조금씩 올랐어요. 올라갔어요. 네. 재밌는 게 울산, 경남은 부산만 떨어졌어요. 폭락했습니다. 예. 폭락.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거꾸로 부산이 울산, 경남보다 지지율이 더 높았다면 산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겁니다. 0.7%를 상쇄할 만큼의 표가 나왔겠죠. 충분됐을 겁니다. 네. 보통 불경은 부산이 리드하고 울산, 경남이 따라오는 네, 네. 그러니까 부산이 많이 올라가면 울산, 경남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오고돈 공천이 꼬리를 물고 사실은 이재명 낙선까지 저는 이어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2022년 지난 2년 전 시당위원장 선거 때 제가 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부산 시당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했냐면요. 국회의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네.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상황이 안 되면 지역위원장들이 모여서 합의 추대를 시도합니다. 모여서.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거 이걸로 재밌게 표현하면 깽판 쳤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을 만들었다. 예, 그렇게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당원들한테 네. 맡기자. 당원들의 의사는 정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합의를 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뭐 독불장군이라 소리도 듣고. 하지만 재밌는 그래서 이제 3파전 치열한 경선 끝에 서울석 시당위원장이 당선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도당대회를 앞두고 재밌는 현상 하나는 단 한 명의 지역위원장도 모여서 상의해보자, 합의 추대 시도해보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경선하는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네요.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옛날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조금 벗어났는데 시장, 부산 시장 선거 어떻게 하실 맞습니다. 건지. 네네네. 워낙 오고돈 이야기하면서 문제점을 뭐 이야기하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장은 저는 제가 시당위원장에 당선되면 지금 당 내에서 아시겠지만 전직 국회의원 분을 포함해서 도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분이 두세 분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있네요, 다행히. 예, 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 밖에도 이번 총선에 우리가 45%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워낙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심 네. 도전해볼 의사가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제법 있다고. 있습니까? 어떤 뭐 실명 검증 어렵나요? 검증 어렵습니다. 있다고 듣고 궁금한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17대 1로 부산 총선이 결과가 났다. 네. 17대 1이니까 참패라고 말하면 하잖아요. 소선거구제에서 의석sul자로. 근데 막 욕을 하면서도 시당위원장은 지금 서로 하겠다고 4명이나 던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선거에도 그럼 나올 만한 사람은 많이 있겠네요. 그렇듯이 시장 후보 중에서도 내심 마음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깜짝 놀란 후보 포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증해 볼게요. 유영민 전 비서실장은 의사가 있습니까 혹시? 그분은 없다. 없었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좀 약간 유영민 비서실장 52년생 50 정도 되는 나이가 많으시는 70이 넘으셨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는 또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국회- 국리 때 예. 총장, 부산의 국리 때 총장을 아, 부산대 총장 하셨던 예, 그런 분들 중에도 갑자기 성함이 뭐죠? 아니 본인이 의사 있는 거 이렇게 예전에 제가 말씀하려고 그 맥주도 한잔 하고 예, 했었는데. 예. 네. 근데 뭐 역대 부산대 총장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아는 분 그분 맞을 예, 것 같아요. 그분 중에 한 분도 계시고, 네. 예, 그리고 뭐 기업 쪽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일단 정치인 중에는 박재호 전 의원이나 최인호 전 예, 의원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그런 분들은 있고 공개적으로 제가 김영춘 전 장관은 정계 은퇴 상태입니까? 상태지 뭐 정치인은 간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네. 실제적인 정기한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요 우리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그 예비 경선하듯이 정말 뜨겁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정말 경쟁력이 있는 복수의 후보들이 경쟁하다가 좀한 6분 정도가 하면 예비 경선 통해서 세 사람을 줄이고 이런 과정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과정을 한번 만들고 싶고요.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시장 꿈을 버리고 해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산시장 후보에 내심 욕망이 있으면 네, 네. 예부에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 저 사람하고 경선하면 내가 질 것 같아 이런 사람 절대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장에 내가 부산시당위원장 열심히 잘해가지고 점수 많이 따서 뒤에 여차하면 시장 후보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 후보들이 다 버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1년밖에 시당위원장을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조언도 드리고 싶어요. 의미 있는 경선도 좋지만 그 전에 인큐베이팅과 프로모션까지도 해줄 예, 필요가 예, 있지 예, 맞습니다.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인사 말씀 우리 시청자들한테 해주시고 끝을 맺죠.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최태경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중앙당 대변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총선기획단 위원 그리고 정치혁신 이렇게 정말 이 당에서 중요한 당무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시청자 중에서는 최태경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부산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려면요. 밑바닥에서 정말 기어다니면서 몇 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 출신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했던 최인호, 전재수, 박재호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중앙방송과 중앙 이렇게 저명한 유튜브에 많이 나올 꿈을 가지고 방송 활동이나 중앙 유튜브 활동을 자제하고 지난 3년 동안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에서 서울 방송국까지 오려면 하루를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같은 데 출연을 자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낙선했기 때문에 시당위원장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중앙방송에서 부산의 문제, 부산이 어떻게 되면 전진할 수 있는가, 부산 민주당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부산 선거에 관련된 것도 자주 소개하고 인사드릴 생각입니다. 부산 시당위원장 선거 관심 부탁하고요. 이번 전당대회는 3.3 전당대회입니다. 당대표도 3번 이재명, 부산 시당위원장도 3번 최태경입니다. 우리는 단지 숫자만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합체된 동지도 윤석열 검사 독재와 싸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정치적 이제 부산파 아니겠습니까? 부산에 채널 만드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갈게요. 네. 정말이죠. 아, 예. 시당사에 말을 제가 옛날에 그 부산행이나가 거기에 고정 출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당선되면 부산 시당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그때 꼭 모시겠습니다. 예, 저 출연료 주셔야 됩니다. 네.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